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12.3 내란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란이란 모든 국가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형법 87조에 내란의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내란의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것이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저희 군이 내란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그것은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계엄이 내란입니까? 왜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는 총장님은 단호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 군이 명령에 따른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내란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부하가 내란군입니까? 제가 내란군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언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우리 부하는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옳습니다. 아무리 같은 포병 전직 미사일 사령관 출신의 의원님이 질의하셔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2달 동안 국군 장병의 사망자 수는 총 14명입니다. 총기 자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고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지시했죠. 그 정밀 기간 중에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윤일병 사건, 그 다음에 이후에도 전군 부대 정밀 진단 실시했습니다. 부대 정밀 진단은 새로운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각 군에서 항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부대가 활동을 잠시 멈추고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조치해야만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종합 시스템은 식별관리 분리가 핵심인데 자살 우려자를 어떻게 식별하라는가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책은 있지만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부대관리주라는 거를 시행했습니다.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이거는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왜? 사건은 항상 훈련과 휴식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의 전술훈련으로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훈련의 결과 피곤한 장병들에게 휴식을 주고 사고 예방이라든가 병영 신상 결산이라든가 장비 정비, 보급품 확인 또 훈련간에 발생한 비문에 대한 보안 활동 등을 통해서 부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관리주라는 것이 꼭 이름은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가군에서 그냥 대책을 산발적으로 하고 부대를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게 오히려 불안할 수 있으니 좀 잠시 스탑 싱킹 잠시 멈추고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육군총장님 3월 26일부터 19일까지 사고가 7건 발생했고 5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에 총기를 내려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훈육장교가 생도들이 근무 수행한 이후에 총기를 임의로 불출해서 자살 사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매너리즘에 빠진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군이 창설된 이후 사고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보안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 보안 요소가 많다 보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보안 요소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보안 요소를 지키는 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뉴얼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지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어떨까. 총장님. 예,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상급제대 뭘 했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이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뉴얼을 너무 많이 만들고 예하부대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시고요.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는 부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명확하고 정리해서 그동안 하라고 많이 지시한 것들 좀 이번에 없애주시고요. 대대장으로부터 예하부대 행보관까지 할 일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줄여주시는 노력도 오히려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업적었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 9월 29일 강선영 국힘당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 내용인데요. 요즘 이제 좌파들은 무조건 기승전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내란이라고 그러고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그러고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영모 내란을 저지르지 왕이 내란을 저지릅니까? 임시적으로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뽑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한 건데 나름 판단에 나름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거기 조사하는데 그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그 행정기관이 3법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기관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선관위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사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정황들이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작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적들이 자기네들이 그 치부를 건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증거 은닉하고 은폐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증거 은닉할 우려로 지금 미결 쓰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거 은닉 우려로 지금 구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죄가 없어요. 내란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공공위원이 강선영 의원 말씀 따라서 공공위원이 무조건 다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란이 될 수가 없다. 자기가 그 12.3의 내란 자체를 갖다가 옹호하는 거는 아니라 그러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이제 옹호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분위기상이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옹호한다는 말을 안 한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게 국민인데 국민을 갖다가 괴롭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민주적 절차가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러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조사를 하러 군을 침투를 시킨 거라고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리고 감추고 그리고 중국한테 다 내주고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초안전에 그냥 그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바일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도 시행되고 3월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국민한테 돈을 주는 것을 갖다 CBDC로 대체해서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예행 연습으로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국민한테 소비 쿠폰을 줬지만은 내년부터는 CBDC로 준다니까요. 내년부터 CBDC로 준다고 이미 공표가 되어 있어요. 공문에 다 나왔다고요. 디지털로는 아니면은 돈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서서 이제 몸에 칩 박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석 신청한 상황에서 풀려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라는 죄가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은 그분들이 법을 모르는 분들이 그분들이 한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판결을 내리겠죠. 하지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진짜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우파인데 지금 한 30%가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의견이 마치 여러 명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 놨다고요. 종교 같은 데가 그래요. 사이비 종교 같은 데가 사이비 종교도 좌파 우파로 나는데 통일 같은 경우 이제 우파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좌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좌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뭐 통일교 거기 한 군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좌파일 거라고요. 교회 같은 데 몇 군데 빼고는. 그리고 뭐 장로회, 감로회 이런 데는 전부 다 좌파죠.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좌파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계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조계종이고 뭐 기독교 장로회, 감로회고 뭐고 다 좌파라고요 지금. 근데 좌우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지금 프로의 목마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열어주고 있잖아요. 중국들한테 지금 열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지들이 아예 그냥 활짝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문재인이 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중국인들 다 들여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다 퍼지게 만들고 이건 의도된 재앙이라니까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